좀 육군 교육사령부에 근무하는 이희남 중령입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제가 발표해야 될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유인식 센터장님께서 LVCG까지 말씀하셔서 집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맨 앞줄에 앉아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에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군대 교육 훈련 얘기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뮬레이션을 교육 훈련에 적용하는 일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기존에는 시뮬레이션 자체만 생각을 했었지만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훈련을 잘 해서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 훈련의 표준 기술들이 사실은 대부분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리고 앞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ADL이 그런 것을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시뮬레이션 교육 훈련의 흐름 중에 하나는 신세틱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메타버스 같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 하지만은 이런 것들과 기존에 나와 있던 소위 말하는 에듀테크 기술들이 급속하게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LRS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물론 이제 교육 훈련에서도 활용되지만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교육 훈련에 있어서 어떤 기존에 군대가 교육 훈련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 때부터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사실 그때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현대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치열도나 격렬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전차가 수백 대가 깨져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똑같이 미국의 교리와 무장으로 싸우고 또 아랍연합군은 소련에서 제공한 그런 교리와 장비로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옛날처럼 6.25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이 그냥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국가적인 총력량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한 번 승부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처음 전쟁에서 바로 첫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잘하면 전쟁에 지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교육 훈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첫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실제 전투를 여러 번 해본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 전투가 아니더라도 실제 전투와 유사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교육 훈련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고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최근에 영화로 유명했던 우리 탐 크루즈 탐형이 나오시는 탑건. 탑건이 사실은 탑건 스쿨이라는 미 해군의 비행 조종 학교고 그것과 유사한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공군이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 화면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항공기가 어떤 운항을 하고 무장을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 훈련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 이제 군사적인 말로는 애프터 액션 리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리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로부터 좀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은 해군과 공군의 얘기인데
해군과 공군은 주로 항공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 개인의 어떤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군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해군이나 공군은 항공기 한 대가 플랫폼이지만 육군은 쉽게 말하면은 장병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차, 장갑차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한 것이 이제 NTC라는 것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사실은 그에 앞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에서 에디 모형이라는 것이 뭐 미군에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미 교육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나서 물론 에디 모형이나 ISD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본격적으로 좀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육사령부가 창설되고 나서 교육사령부가 창설되기 직전에 플로리다 주립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을 의뢰했고, 그것이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유명한 로버트 브랜슨 같은 분들이 만든 IPISD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 육군에서는 시스템 어프로치 투 트레이닝이라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지금도 어떤 각종 교범이나 규정에 미 육군의 어떤 트레이닝 프로덕트를 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명시가 돼 있고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디 모형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군의 교육 훈련과 우리가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 훈련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군의 교육 훈련은 팀 단위 훈련이 많고 또 거친 환경에서 방대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면이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에 의해서 개인 혹은 부대들, 부대라는 것이 여러 소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여러 제대들이 있는데, 그런 대대 혹은 또 개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들을 다 일일이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초대 교육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드프의 자서전 같은 데 보면은 이른바 맘모스 잡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내가 훈련을 해야 될 무엇,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것을 컴피턴시라는 말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작업들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에디 모형에 의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들이 각각의 부대들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명세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은 이것을 노고 했다 안 했다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일종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런 어떤 부대의 훈련 과업, 부대의 훈련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했냐 안 했냐, 내가 총 해야 될 것들이 몇 개인데 이것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이제 태스크 프로피션시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과업 숙달도를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에도 이제 병과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할 때에는 시험도 보고 테스트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각각의 부대에서 훈련을 할 때에는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을 했냐 안 했냐, 혹은 내가 사격을 했는데 몇 발을 맞췄느냐, 이런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행위를 굉장히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든 분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폴 고먼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군의 어떤 과업이라는 것은 결국 시리즈 오브 디스크리트 이벤트다. 각각이 떨어져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이산적인 어떤 행위들의 연속체다, 이런 철학이 있었고, 그런 철학에 따라서 군에서 해야 되는 모든 훈련의 행위들을 굉장히 자잘하게,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자세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고 이렇게 해야 될 교육을
훈련을 해야 될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달달달 하면은 될 정도로 이렇게 상세화 해놨던 것입니다. 이런 교육 훈련의 어떤 그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ADL이라는 것이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국가적으로 교육 훈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텐데,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먼저 쐈는데 우린 그동안 뭐 했냐 이러면서 어떤 교육 훈련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사를 창설을 하고 또 군 국방 차원에서는 다르파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방고등연구원,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그런 연구기관들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진에 보시는 플라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의 펀딩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는 교육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린 심넷이나 여러 훈련 체계들이 만들어졌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블룸의 투 시그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블룸의 투 시그마가 미 육군의 교육 훈련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에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도 러너 센트릭, 캐리어 롱 어프로치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육학에서의 원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8년도에 ADL 이니셔티브가 나오면서 앞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던 그런 기술 표준들을 만들게 됩니다. 블룸의 투 시그마 이제 유인식 센터장님 계시고 그 유비온의 그 임재한 대표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이신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미군들의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투 시그마 블룸의 투 시그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문헌 그 컬러로 된 문헌이 뭐냐면은 2018년도에 미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매년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 2018년도에 그때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한번 2050년의 교육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매드 사이언티스트란 말처럼 여러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교육 훈련에 대한 그래서 난상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리포트의 결론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2050년도의 교육 훈련은 갈수록 더 개인화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도 요것이 어떤 핵심적인 철학이고 요것들에 따라서 그런 ITS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DL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미군이 이제 현역도 있고 주방위군들도 있는데, 주방위군이나 예비역들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다 보니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원격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한 기술을 위해서 미 국방성에서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는 그것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를 들어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성에서 그런 기술 표준들을 만들어내도록 범정부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USA 러닝 같은 그런 기술 표준들이 이 ADL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DL의 모토는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과거의 어떤 원격 교육보다 좀 더 나가서 언제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창설제 당시에 크게 4가지의 기술적 관심 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디바이스의 문제. 근데 사실 디바이스는 그들이 만들지 않더라도 최근엔 너무 좋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사실은 다르파가 만들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ITS 지능형 학습, 지능형 교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스콤 같은 표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콤 잘 아시겠지만은 스콤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된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수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범용성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XAPI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사실 뭐냐면은 그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뭐 아마 사격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격을 해보면은 사실 그 지금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 100, 200, 250 이런 표적들을 맞췄냐 못 맞췄냐 그래서 몇 발을 쐈는데 몇 발 맞췄냐 요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XAPI를 가지고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탄이 뭐 내가 맞춘 거 안 맞춘 걸 떠나서 어디에 맞췄느냐 빗나가는데 어디로 빗나가느냐는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고 이런 표적지들 앞에 그 어쿠스틱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들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 탄이 어디로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몇 발 맞췄다지만은 이것을 부대나 혹은 전군 차원에서는 우리 전 군의 장병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표적은 주로 뭐 위에를 맞추는구나 아래를 맞추는구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군이 이런 식으로 사격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2015년도에 했던 어떤 실증 차원에서 했던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스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뮬레이션을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LVCG라는 것은 사실 그 시뮬레이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게임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훈련 뭐 최근에도 이제 큰 규모의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대개 밖에 나가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밖에 나가서 하는 훈련은 전부 라이브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정의상으로는 사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 라이브 트레이닝인데 뭐 사실은 뭐 뒤에 설명들이 과학화에서는 사실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내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센서나 이런 것 마일즈라는 그런 장비들을 착용하고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상으로는 실제 환경에 내가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훈련은 라이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훈련은 라이브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게임 이런 것들은 원래는 각각은 별도로 발전했던 훈련들입니다. 버추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컨스트럭티브는 그 최근에 우리도 이제 그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그런 대규모 연습을 할 때에는 실제 모든 병력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워게임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워게임 모델을 가지고 훈련하는 훈련은 그냥 컨스트럭티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게임이라는 것이 뭐 여러 어떤 그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게임은 굉장히 좋은 훈련 도구라고 옛날부터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버추얼이나 컨스트럭티브 게임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붙느냐, 뭐 어떤 시뮬레이터 같이 이런 뭐 조종석 비슷한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느냐, 아니면은 게임처럼 진짜 그 키보드하고 마우스나 엑스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공통의 가상의 공간이라는 공통된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그 강원도에 있는 그 KCTC라는 훈련장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머리나 어떤 이제 그 신체의 여러 가지 그 센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센서들이 그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내가 쐈다, 누구를 쐈다, 어디로 쐈다, 맞았다, 안 맞았다,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섰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조종 시뮬레이터인데 일단 역시 가상 공간이라는 점이 있고, 이제 컨스트럭티브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흔히 가만히 보면 뭐 지도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말판 옮기면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가지고 교육 훈련에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활용하는 그런 저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원류가 사실은 뭐냐면은 심넷이라는 이제 1980년대에 개발된 훈련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영상 자체는 조금 조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상 공간이고 3차원 가상 공간에 또 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게임과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게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훈련 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이 오늘날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아예 진짜 게임을 훈련에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둠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둠? 둠. 예. 아마 이 정도 연령에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둠을 미 해병대에서 훈련에 사용을 했었던 것이 게임을 훈련에 사용하는 가장 효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실제로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한 전용의 어떤 시뮬레이션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게임 하면 이제 혼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흔히 아시는 이제 MMORPG 게임처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동일한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도 일부 그런 것들을 들여와서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굳이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LVCG가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러닝 레코드 프로바이더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LVCG가 각각의 다른 훈련 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 후반에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상 공간을 아예 하나로 통합해버린 그런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비슷한 그런 훈련 체계들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군에서는 신세틱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이걸 갖고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은 옛날부터 하던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저기 메타버스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군의 훈련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상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도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의 지형을 아예 하나의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안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시뮬레이터나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하나의 훈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버린 그런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실 이런 에듀테크와 기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툴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 공간을 아예 하나로 통합해 버렸고 문제는 그러면 라이브 훈련하고는 무슨 관계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들도 내가 가상의 세계에다가 내가 하는 행위를 던져줄 수 있으면은 가상의 공간에서 표현이 되고 사실은 가상 공간에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훈련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월드 트레인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것처럼 실제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옮겨놨는데 그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심지어는 세계의 지형들이 매일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리우폴 같은 매일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이제 폭격에 의해서 이제 어떤 폐허가 되고 뭐 그 시내의 모습이 바뀌면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그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세슘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슘이라는 회사의 이제 데모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잘 아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빅맵이나 이제 구글맵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보이지만 얘는 이제 3차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마 여기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한 데모 플랫폼인데 뭐 이 안에만 해도 이제 고도하고 건물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도 실제 세계를 이제 가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을 교육 훈련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앞서 말씀드린 뭐 가상 공간에서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2차원으로 내가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AI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각계 병사나 어떤 탱크 같은 장비들이 자율적으로 기동을 하고 혹은 이런 것을 내가 직접 조종을 하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이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거 보시는 그림은 사실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툴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군에서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틸 R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가상 공간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도구들에 의해서 훈련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사실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 가상으로 던지면은 실제의 데이터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렇게 그 좀 있으면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럼 전투를 시작하고 하는 순간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과업 어떤 정의된 과업들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그런 창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그 사전에 입력된 어떤 컴피턴시, 날리지 스킬, 그다음 혹은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있다가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걸 올해 7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미 리서치 레버러토리라는 곳에 가서 그걸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닝 락커 LRS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만의 어떤 단일한 기술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좀 융합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이렇게 평가를 좀 자동화하고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GIFT, Generalized Intelligent Framework for Tutoring이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미 리서치 레버러토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 분들이 로버트 소틀리어나 벤자민 골드버그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AIED나 AIS를 실제로 학회에 학술적으로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ITS의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그 미군은 기프트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페다고지컬한 그런 모듈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것이 각자의 학습자에게 표현되는 방법들은 오른쪽에 보신 방법처럼 어떤 버추얼 휴먼을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채팅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연하는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스마트 글래스에다가 한번 띄워볼까 뭐 이런 연구들도 좀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용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단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스틸을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ITS라든가 XAPI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따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런
그 전 세계를 어떤 3차원 가상화하는 이런 가상 공간, 이런 훈련 도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는 그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TMT라는 도구가 사실은 중요한 매개체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체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러닝 레코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면서 이 TMT라는 곳에 쌓이고 그것이 다시 그 LRS로 전송이 돼서 토탈 러닝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피드백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토탈 러닝 아키텍처는 앞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캐스 아까 보셨던 그 스틸 R 그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다 입력이 돼 있어야 되고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 인디비주얼 태스크라든가 컬렉티브 태스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고 그것을 머신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입력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사실은 컴피턴시 앤 스킬 시스템 같은 것이 되겠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내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추천 엔진으로서 플루언트라는 것들 같은 것들을 그동안 토탈 러닝 아키텍처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뭐 요것은 이제 그 ADL 사이트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인데 결국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아마 사이버 특기를 갖고 있는 이제 여군 하사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간부입니다. 이제 퇴근해서도 자기 이제 업무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읽으면은 그 읽은 사실들이 바로 XAPI나 이런 기술을 통해 전송이 되고 내가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내 역량이 얼만큼 상승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과목이나 이 과업에 대해서는 내가 역량을 달성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네. 이건 난 이거 좀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혼자 하기 싫으니까 그 동료를 불러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소셜 러닝을 하는 겁니다. 야 같이 그 학습하자 불러내가지고 뭘 하나 이제 씁니다. 머리에다가 뭘 하나 쓰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뭐 훈련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소설 같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TLA 매튜리티 모델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신영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3, 4단계까지는 간 것 같고 이제 이 4단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도 사실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역량을 정의하고 개인별로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된 것이 이제 EDLM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나와서 EDLM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토탈 러닝 여기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네모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토탈 러닝 아키텍처 코어 서비스라는 것들인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과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러닝 인클레이브를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스티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러닝 인클레이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토탈 러닝 아키텍처 코어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결국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드백을 준다라든지 어떤 뭐 성과를 달성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USA 러닝
이나 이런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어떤 교육 훈련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모노리틱한 프로그램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고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플랫폼을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뭐 미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클라우드에 따로따로 서비스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원래는 제다이 프로젝트라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무산이 됐지만 그 뒤로도 다시 그 아예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실제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아까 이제 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나가서 훈련을 할 때 총에다가 간단한 웨어러블 장치를 붙이는 것만으로 이제 내가 훈련을 나가서 사격하고 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그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집과 어떤 AAR 도구들도 있고 좀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원래 이제 저희도 이제 과학화 훈련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전차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지금은 단순히 지도상의 점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전차나 이런 플랫폼들이 XAP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면은 이런 것을 3차원 가상 공간에 표현해서 훈련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실제 XAPI를 사용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레드 플래그 훈련이나 이런 것 현재까지 훈련을 할 때에는 에크미 포드라는 이제 별도의 장비를 달아서 그 항공기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그 추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XAPI를 활용해 가지고 항공기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캡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API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스틸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깐 영상으로 보셨었는데 이것은 결국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상 공간에서 XAPI를 붙여가지고 기프트라는 ITS 기술을 이용해서 그 개인별까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컴피텐시 앤 스킬 시스템 통해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입력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재밌는 것은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 아이바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이바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언맨처럼 이것을 쓰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급 누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따라서 뭐 적이 어디 있다, 아군이 어디 있다, 혹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 좀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이바스와 결합된 SIVT라는 훈련 체계의 이제 상상도인데 이 아이바스에다가 아예 가상의 객체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대항군이 내가 쓰고 있는 고글에 나타나고 내가 그 가상의 대항군을 통해서 사격을 하면은 뭐 적이 쓰러진다라든지 그런 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이 지금 인지 한 10인조 정도, 1개 분대 정도가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이미 도입되기 위한 단계에 와 있고 좀 더 소설을 쓰자면 그럼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났더니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가상의 어떤 버추얼 휴먼 우리 소대장일 수도 있고 중대장일 수도 있고 어떤 가상의 어떤 교관이 나와가지고 너는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좀 못했으니 요거 좀 다시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ITS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약간 소설을 곁들였지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바스라는 것이 사실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바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고글은 우리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글만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 그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또 내가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 하반신은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다이나믹 어클루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비싼 도구에 끝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기에는 이런 실내에서밖에 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는 뭐 우리 KCTC처럼 그런 대규모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치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아예 임의의 지역에 가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수준까지 갔냐면은 여기 보시는 차량에다가 아예 그 엣지 클라우드 같은 걸 싣고 다니면서 그런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감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증강현실 기술 훈련이라는 것이 뭐 고글만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또 엣지 클라우드는 구현을 하더라도 어딘가 중앙 클라우드와 또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임의의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는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위성 통신밖에 없는데 과거의 위성 통신은 사실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레이턴시가 충족이 되고 대규모 5G 수준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성 통신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타링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런 교육 훈련이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된다고 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 뭐 XAPI, LRS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까지 갔는데 뭐 이런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그런 교육 훈련의 끝판왕은 사실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엔더스 게임 같은 영화입니다. 앞에서 그 심넷이라는 그 다르파에서 만든 훈련 체계를 보셨는데 그 심넷을 만든 잭소프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 인 러닝 이런 데서 결국 미래의 교육 훈련의 모습은 이런 엔더스 게임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친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시뮬레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무인 복합체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을 하나 날려버립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만약에 실제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이제 경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개인이 휴식 시간에 뭐 태블릿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심리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개인별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엔더스 게임에 잘 표현이 돼 있어서 미래 교육 훈련의 모습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든가 컴피턴시 앤 스킬 시스템, 기프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기쁘게도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서 우리도 그걸 연구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세요. 기프트 포털이 있고 거기에 다 오픈 소스로 다 떠 있기 때문에 갖다가 쓰시면 돼요. 뭐 거의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사람들은 많은 오랜 시간을 축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우리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메타버스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메타버스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3차원 뭐 가상공간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다만 이것이 그냥 간단히 기술만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용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인프라와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본다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혹시 질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